저희가 사실 2달 전쯤에 신용카드가 도용이 돼서 한 1,0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 해결이 되기까지 2달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진짜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던 그런 경험이라서 남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,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의 그런 자세한 스토리랑 뭐 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11월 초에 알게 됐잖아. 그때 어떻게 이걸 알게 됐지? 우리 올린 영상 중에 1,000가지 제품 1,000배소 하는 거 그날 그거 사러 갔다가 한껏 사고서는 이제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제 승인 거절이 떠가지고,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. 그치.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내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제 결제에 이제 갑자기 뭐 내가 안 했던 결제들이 쭈루룩 떠 있어서 한도가 초과가 돼서 정지가 됐던 거 아니야? 뭐 그랬던 것 같아. 맨 처음 봤던 건 10월 청구분이라서 100몇만 원이 찍혀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맞아.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자세히 그걸 내역을 다 보다 보니까 10월이랑 11월 쓴 것까지 해서 총 27건 8,000불, 총 8,000불 좀 넘게 돼. 하나로 하면은 1,000만 원 정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한 거예요. 혹시 우리 알리익스프레스 계정에서 이제 도용이 됐나?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가입만 해놓고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내역을 봤을 때도 그 결제한 내역이 없었고, 남편은 아예 그때는 계정이 없었어.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신용카드가 어떻게 도용이 됐나 보다 이렇게 좀 유추는 한 거죠. 근데 신용카드가 저희한테 있었으니까 사실 2주 뒤에 알게 된 거지. 바로 모르고.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기 교민분이 도와주셔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바로 카드 정지를 시키고 알리익스프레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계정도 없는데 너희 걸로 8,000불 정도가 나갔다. 그랬더니 그때 맨 처음엔 알리익스프레스가 걱정하지 마라,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해줄게. 맞아. 그리고 이제 그게 토요일이었고 월요일날 은행 내 카드 담당자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거기서도 걱정하지 마라, 이게 잘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해주길래 뭐 괜찮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, 한 2주 있다가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총 3건 맞아. 해서 한 1,000불 좀 1,200불 정도 환불 가능한데 그 다른 거는 뭐 이제 자기는 모른다.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때 당시에 신고하고서는 일주일 안에 그 100만 페소 정도를 돌려줬으니까 그럼 이거 돌려줬으면은 뭐 좀 있으면은 다 돌려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. 그러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메일이 온 거지, 은행에서. 이제 이 건을 우리 자기네 은행에서 이걸 처리 안 하고 법원으로 넘기겠다.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그 내 담당자 이제 상사랑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, 대만다르라고 고소를 하겠다고, 꼭 우리가 지금 은행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, 약간 그런 뉘앙스로 겁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 100만 원 우리가 준 걸로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도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그날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, 그랬더니 그 신고가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다, 이제 그렇게 된 상태고, 그거랑 플러스 칠레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세르나기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보호원, 그 CMF라고 해서 금융감독원 비슷한 거기다가 이제 두 개 다 같이 이제 신고를 한 거지.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한 1, 2주 됐던 것 같아. 이제 하고선 한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야. 혹시 너 지금 변호사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냐? 당연히 있지. 나는 당한 사람인데. 원래 맨 처음 얘기했던 데보다 한 단계 위에 이제 부서에서 연락이 온 거야. 좀 얘기를 하고 싶다. 너의 우리 은행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. 그래서 변호사랑 같이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너희들이 돌려준 100만 페소 말고 얼만큼을 더 돌려줄 수 있는지 말해라. 근데 협상을 이제 시작한 거죠.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시작한 거지. 100만 페소까지만 더 돌려줄 수 있다. 추가로 되는 거지. 5,000불은 이제 오로지 내가 내야 되는. 그 이후로 이제 두세 차례 그 윗부서랑 윗윗부서랑 이제 협상을 하면서 변호사가
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, 어떤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거 준비를 해서 그 협상 때 다시 또 제시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다 자기들이 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지. 근데 우리가 이게 신용카드가 어디서 도용이 됐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.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신용카드 발급할 때 상황에 맞게 좀 한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저희는 따로 카드 한도를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던 금액이 국내 결제가 한 500만 페소, 그리고 해외 결제가 7,000불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높은 금액이었으니까 우리가 피해 받은 금액도 좀 컸던 거죠. 그래서 되돌아 생각해보면 좀 우리가 한도를 낮게 설정했으면 좀 피해 금액이 적어서 일이 좀 수월하게 해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칠레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도용 도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은행에서 1,000불은 무조건 보상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메일로 보내는 결제 내역을 매일 확인하기입니다. 한국은 자동으로 결제될 때마다 문자가 오잖아요. 근데 여기는 문자로 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메일로 오는 시스템이에요. 그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좀 도용되고 있었던 걸 알았을 텐데 사실 메일로 오니까 좀 간과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는 좀 그 메일 확인하고 그리고 앱으로 확인하는 게 좀 되게 필수적인 일처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 생각보다 그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 복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보안이 허술해 보이는 뭐 사설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현금 결제하시고 결제할 때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. 이렇게 꽂아서 결제하는 방법과 탭해서 결제하는 방법. 웬만하면 탭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꽂아서 결제할 때 제일 이제 복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할 때도 항상 가리고 입력하는 습관 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처럼 카드 도용이 된 경우에 우선 저희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결제처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결제하지 않은 내역이 너희 결제처로 결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데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피해자 신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그 액션 자체이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신고하기, 이게 두 번째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변호사를 통해서 세르낙이랑 CMF에 신고를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같이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는 세르낙 CMF에 신고를 하지 못해요. 그래서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권한을 이임을 하고 그 현지 변호사가 세르낙과 CMF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 금액은 각 건당 약 20만 페소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은 그 금액의 약 15% 정도를 변호사 선임비로 줘야 됩니다. 변호사에게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겪었던 그 카드 도용권에 대한 얘기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좀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